그중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글로벌 톱10 기업들이랑도 이렇게 좀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네, 안녕하세요. 야구론 기자들 송영도입니다. 최근 상장 재도전을 선언해서 업계와 많은 투자자들한테 이목을 끌고 있죠. 보로노이 본사가 있는 송도에 나와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최근 2년간 총 4건의 기술 수주를 체결했고 그 규모는 무려 2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올해 초에는 기업 가치가 2조 원가량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K바이오의 유망주로 손꼽히는 보로노이 김대건 대표님을 만나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상당히 보로노이가 핫합니다. 또 최근에 또 다시 상장 재도전을 또 선택을 하셔서 이제 많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먼저 이제 보로노이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로노이는 지노타입 다이렉트 세러피, 그러니까 바람 돌연변이의 선택적인 치료제를 정밀 표적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회사 전체가 R&D에 포커스되어 있고요. 100명이 넘는 임직원 중에 80명 이상이 연구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마 비상장 회사 중에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가장 높고 실제 자체 R&D를 해서 스스로 개발한 원천 특허를 물질 특허를 가지고 약을 개발하는 국내 몇 안 되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성 물질에 대한 주로 이제 힛 물질, 선도 물질을 찾기 위해서 이제 스크리닝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바깥쪽에 이 공간에서는 생화학 쪽 부분, 효소 활성에 대한 그런 스크리닝을 진행하게 되고 반대쪽 안쪽에서는 세포 활성 부분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이제 그런 합성된 물질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분주하고 그 다음에 다일루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활성을 보는 데까지 이렇게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걸러진 물질들은 이제 1차 스크리닝을 통해서 2차적으로 또 세포 활성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걸러진 물질을 다 이제 ADME적으로 다 확인을 한 뒤에 이제 동물 실험까지 하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는 화합물을 합성해서 약이 될 만한 물질을 찾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응을 돌리고 반응이 진행 후에 진행된 물질을 분리 정제해서 순도가 높은 그런 물질을 얻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로노이는 다른 바이오텍과 달리 애니멀 퍼실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총 2,000마리 이상을 사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마우스와 렛, 면역부전 마우스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는 약 1년에 10,000마리 이상의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곳은 SPF 룸에서 항암 모델과 면역 모델을 만들고 거기서 약물을 투여한 후에 부검을 하는 곳으로서 이곳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보로노이의 큰 장점입니다. 다른 바이오텍에서는 동물 실험을 한다고 해서 CRO를 보내거나 외부 CRO를 보내긴 하는데 보로노이는 실시간으로 약물을 합성하고 내부에서 동물 실험을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응 피드백이 가능하고 또한 어려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외부 CRO에 맡김으로써 그 외부 CRO와의 그 유대 관계도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이제 상장 철회 신고서를 제출을 하셨고 단 2개월 만에 다시 코스닥 상장을 추진을 하시게 됐어요. 굉장히 좀 빠른 페이스인데 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정이라고 하기보다는 거래소에서 상장 관련된 심의 절차를 마치고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6개월 이내 상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중하게 그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발생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금리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환경이 된 요 상황에서 저희는 일정에 맞춰서 신중하게 상장 관련된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상장이라는 게 저희 투자해 주신 투자자들 분들에 대한 어떤 일종의 보답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계속 그러니까 신약이 될 수 있는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물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비즈니스화하고 하는 게 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계속 회사 본질 가치에 맞춰서 그 부분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상장이라는 이벤트는 이제 규정에 맞춰서 네.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가고 있으시다는 말씀 같으신데 이게 좀 올해 초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이제 너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정말 뭐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2조 원이 육박하는 좀 기업 가치를 좀 평가를 받으셨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뭐 지속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점 때문이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뭐 파이프라인과 연구 개발 능력,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할 예.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에서 저희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계속 확대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4건의 기술 이전 성과물에서 들어오는 마일스톤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수치가 진행이 되고 또 올해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건의 기술 이전을 뭐 최소한 2건 이상의 기술 이전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이라서 바이오텍 중에 뭐 상장 전에 글로벌 제약사를 포함해서 4건의 기술 이전, 의미 있는 기술 이전을 한 유일한 회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 뭐 올해가 아마 저희 회사 입장에서 물론 뭐 그 증권 신고서는 보수적으로 작성하긴 했지만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원년이 되는 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본질적인 가치는 2조 원 이상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뭐 2조 원이라는 밸류라는 것들은 뭐 그 이상의 회사 가치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들이 특히 저희가 이제 기평에서 이제 그 상장으로 오는 과정이 기평에서 2번 떨어지면서 이제 기간이 어떤 상장 관련된 부분이 좀 딜레이된 측면이 있어서 그런 건데 회사의 본 연구개발 능력,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파트너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이전하고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파트너가 계속 개발하면서 마일스톤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전혀 훼손된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상장을 추진하시면서 이제 뭐 다양한 어떤 좀 조건들을 변경을 하셨어요. 공모 물량도 줄이셨고 공모가의 희망 범위도 낮추셨고요. 그리고 공모 규모가 1,000억 원에서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좀 작아졌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또 바이오 섹터 투심이 워낙 요즘에 좋지를 못하고 또 거래소의 바이오 기업 상장 기준도 워낙 높아졌고 뭐 다양한 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번에 지금 하시는 재상장 추진이 좀 어떻게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자신을 하시는지. 질문 주신 내용 다들 이제 그 우려하시면서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보로노이가 주주님들께 그간 보여드렸던 연구개발 성과라든지 기술 이전에 대한 약속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못 지킨 적 없고요. 그 예상을 뛰어넘는 정도를 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 기다려주신 주주님들이 전부 이제 보호 예수를 추가로 해주신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투심이라든지 시장 상황 고려해서 뭐 공모가를 좀 낮춘다든지 하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고요. 그 배경에는 회사가 상장 이후에 지금의 퍼포먼스를 뛰어넘는 또 어떤 연구 개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시장에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이제 주주님들이 그런 부분들 양해를 해주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간 기술 이전됐던 성과물들에서 마일스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기술 이전을 뭐 연내도 최소한 2건 이상은 진행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뭐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거라고 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 범위를 줄이는 것 그조차도 뭐 주주님들 포함해서 저희 회사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보로노이가 총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11개가 맞죠? 이거를 이제 5년 이내에 20개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좀 공격적인 숫자로 보여져요. 이거를 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고 또 어떻게 좀 가능할 것인가? 이 신약 개발 비즈니스에서 최소한의 임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파이프라인 하나가 임상에 들어가면 3상까지 마치고 약이 되는 데는 수천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야 되는데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임상 개발을 본인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되 재무적인 리스크는 나보다 임상 개발을 훨씬 잘하고 경험이 많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바이오텍이라든지 글로벌 제약사한테 기술을 이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비즈니스 모델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이제 끝내는 생존이 담보될 수 있는 제약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11개 파이프라인이지만 아시다시피 이미 4건의 기술 이전을 했고 그걸 포함한 겁니다. 그 4건의 기술 이전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행되면서 저희한테 캐시가 인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은 저희가 개발을 한 다음에 팔로 다니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고 연구 개발에 포커스하면서 기술 이전을 진행하면서 약 180개에서 200개 정도 되는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과 제약사들하고 비즈니스 딜이라든지 사이언티픽 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저희 회사의 기술 연구 개발 능력, 그다음에 그 의학화학 능력을 인정하는 파트너들이 저희하고 미리 이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실제 그들의 니즈를 글로벌 빅팜이라든지 전문 바이오텍의 니즈를 저희가 받아서 그 니즈를 실현할 수 있는 흔히 타겟 프로덕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펙에 해당하는 물질이 개발되면 우리 기술 이전할 용의가 있어. 거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어라는 어떤 그 니즈를 받아서 기술적인 니즈를 반영한 것들을 개발하고 있고 개발 중간중간에 계속 그들과 이제 비즈니스 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스윗스팟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후보 물질이 도출된 부분이었다고 앞선 이제 지금까지 비즈니스에서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GLP 톡스를 끝내고 임상일상 R&D 시점 혹은 임상일상 중에 기술 이전하면서 기존 기술 이전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금액적으로 가치를 좀 더 키워서 기술 이전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략 자체가 이제 기술 이전이라는 부분을 담보로 하고 있고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저희보다 훨씬 임상 개발을 더 잘하고 경험이 많고 돈이 더 많은 충분히 임상 개발을 풍족하게 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 하우스에 기술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 그 전략의 제일 부분을 끝내는 신약 개발 성공해본 임상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초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보고 이게 약이 될 만한 스펙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판단력을 가진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계속 인풋 아웃풋을 서로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흔히 말해서 한국 같은 이런 펀딩 환경에서 뭐 20개 넘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보유해라고 하지만 상당수의 파이프라인들은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라이센스 아웃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보르노이를 처음 접했던 게 작년 초였는데 그냥 봤을 때는 약간 그냥 이제 신약 개발만 하는 회사 정도 좀 유망한 회사구나 막 기술치 이력도 그때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 AI 신약 개발 부분이 굉장히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AI 신약 개발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합쳐갖고 어떻게 그거를 생각을 하셨고 AI 신약 개발 기술력이 왜 뛰어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AI를 그래도 실용적인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물질 특허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 분야에만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 AI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정제된 인하우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를 구축했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뇌를 투과하는 이제 폐암 치료제, 뇌를 투과하는 유방암 치료제, 아까 뭐 뇌 투과 헐투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개발에 포커스하면서 약물이 뇌를 투과하는 약물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찾아내는데 이제 회사의 역량, AI 역량을 집중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약물을 디자인하고 그 약물을 가지고 실제 저희 동물실에서 뭐 하루에 평균 4건에서 5건 정도의 그 약물 스냅샷 PK를 보면서 혈중의 약물 농도가 얼마일 때 해당 시간에 뇌 중에 약물이 얼마 들어가 있냐를 계속 그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약물 구조하고 코릴레이션을 찾으면서 약물 구조만 이제 저희가 제시했을 때 AI가 이게 뇌로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를 판단할 때 정확성이 지금 85% 수준에 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 협의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뭐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뭐 좀 그 과정들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 이전이고요. 기술 이전 관련해서는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의할 때 CDA를 다 맺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개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이미 보로노이 저희 회사는 이제 2018년 이후에 19년, 20년 되면서 기술 이전 관련된 전략들도 많은 파트너들을 통해서 변경이 됐고 실제 빅팜이라든지 미국의 바이오텍, 엣지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물질의 스펙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한테 제안을 해오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이제 기술적인 TPP를 달성할 수 있는 물질들을 채워나가는 형태의 개발을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non 바인딩 형태의 사이언스 톡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 계약 개발 형태로 본인들이 개발비를 대줄 테니 우리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위탁 개발.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식 그렇게 형태가 되는 말되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돈을 대줄 테니 그게 본인들 TPP에 뭐 달성되는 물질이 도출이 되면 이제 사전에 계약된 조건으로 이제 기술 이전이 옵션이 이제 실시되는 형태로도 지금 제안을 해서 지금 관련된 협상을 지금 한 몇 건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지 그런 형태로까지 발전되지 않은 개발 형태들도 대부분 빅팜이나 이제 미국의 전문 바이오텍들의 TPP를 가지고 개발하면서 계속 사이언스 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언스 톡이 알고 보면 비즈니스 톡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 이전 협상은 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모든 파이프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재적인 수요자, 그 수요자가 생각하는 시장 침투 전략에서 필수적인 기술적 차별성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은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그냥 소위 말하는 글로벌 톱10 기업들이랑도 이렇게 좀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네, 있다고 하시는 걸로. 상장이 성공 여부가 이제 조만간 이제 결정이 될 텐데 이 상장 후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이미 플랜을 많이 짜놓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기술 이전을 중심으로 가져가긴 하되 아까 지노타입 디렉티드 세러피라고 하는 정밀 표적 치료제, 돌연변이만 타겟으로 한 정밀 표적 치료제 분야에서 특히 C797S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힘으로 임상 1상까지 진행을 한 이후에 아니면 진행 중에 기술 이전을 한 케이스는 아직 없습니다. 보통 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는 형태를 많이 취했는데 지금 그렇게 글로벌하게 저희 물질이 가장 경쟁력 있고 가장 선택적인 물질이다. 뭐 뇌 투과가 가장 높다. 뇌전이암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다라고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한 임상 1상 단계를 마치거나 뭐 2상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기술 진행한 것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도약된 그런 기술 이전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에게 보로노이에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예, 보로노이 저희 회사는 신약 개발 기술력에 기반해서 가장 합리적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보다 더 많은 이제 임상 개발 역량과 시장 침투 능력 그리고 임상 개발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을 보유한 그런 회사들의 적절한 타이밍에 기술 이전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확대한다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들의 눈으로 볼 때도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별화돼서 시장 침투가 가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파이프라인 또는 그런 물질을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파이프라인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장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 보로노이에 투자하신다면 이후에 비즈니스적인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벤트들이 끊이지 않고 있을 거고요. 그것들은 뭐 10번을 이야기하든 20번을 이야기하든 저희 기술력에 기반한 것이고 저희 내부 인력의 어떤 역량과 경험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로노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성과 그리고 또 행복한 웃음거리들을 안겨드릴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질문들의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oh.